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숨진 4명 가운데 30대 공무원 1명을 제외한 3명이 모두 60대의 산불 진화대원이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들. 이들의 죽음에 예견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특수진화대도 시 투입을 내리기가 저기했을 것인데 가장 기초 단위에서 그 산불 예방을 활동을 하는 진화대원을 투입했다는 게 그럼으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갔고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고령화된 분들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투입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지만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다. 불길과 맨몸으로 싸우는 위태로운 산불 예방 진화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따따붙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불 예방 진화대. 이들은 전문 인력인 특수진화대가 큰 불을 잡기 전 초동 진화나 불이 꺼진 후 잔불을 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와 홍보도 진화대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남 지역 산불 진화대원은 60세 이상이 63%에 달해 전체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는 6개월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게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고용 안전이 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농촌의 특성상 고용하려고 해도 이 인건비라든지 좀 낮아서 청장년층이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도내 진화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61세로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분들이 받는 이제 인건비는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82,240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임금도 진화대원들의 고령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의 최전방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진화대원. 하지만 최저시급에 봄과 가을 몇 달만 일하는 공공일자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실정. 이번 대형 산불 이후 진화대원 운용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 대원들은 노동 환경이나 안전이나 그다음에 고령을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매우 열악을 뛰어넘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산불이란 게, 불이란 게 기후나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고령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 훈련도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산불 예방 진화대의 실상은 어떨까? 작년까지 지자체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한 박남철 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불이 나든가 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위치에서 그 순찰을 돌고 하니까. 산불이 나면 거리적 접근성 때문에 소방관보다 먼저 출동하는 진화대원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호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연기를 막아줄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기 계약직 탓에 보호 장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15kg에 달하는 등진 펌프 작업은 진화대원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15kg에서 20kg 되는 그 등진 펌프를 쥐고 가신다 했잖아요. 그 실제 매보고 활동하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무게나 이런 체감이나 힘듦 정도가? 헉헉대죠. 올라가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다 쐈어. 물이 떨어졌어. 다시 내려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여기에 교육도 형식적이라는 지적. 산불 예방 진화대원들은 단 10시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10시간이라면 이틀에 걸쳐서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하루에 다 교육을 마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강사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근데 그 교육 내용도 상당히 좀 오래됐죠.
이에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진화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산불 신고 지역에 현장 확인하러 가거나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출동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대원들이 좀 안정적인 고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출동 시에 출동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건비, 운영비 중에서도 국비가 지원하는 거는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산불은 국가 차원의 재난 대비인 만큼 현행 국비 40%를 60%까지 상향하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대원들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나 훈련은 부족해. 그러다 사고가 나. 그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산불은 국가재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책임을 지는 것은 주체는 제가 봤을 때 정부인 거죠. 국가 재난인 산불 현장을 지키는 진화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형 산불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산림청이나 소방청의 전문 인력들을 대거 늘리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예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산불 특수 대응단이라고 해서 소방관 분들이지만 산불에만 특수적으로 투입되는 분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자체마다 상황은 전부 다 상이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대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찰을 하는데 험준한 지형이라든지 산속까지 예찰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인력이 아닌 최첨단 장비를 들여서 예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론 방재단을 구성코자 산림청에 지금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산불과 산사태를 통합 관리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이 운영될 예정.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산불 진화대의 처우 개선은 물론 전문성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을 보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이제 포크레인을 투입을 해도 못 막는 상황까지 돼버렸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가장 기초 단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의 처우가 좀 더 확실히 보장이 되면 급여도 올라가고 근무 일수도 길어지고 한다면 이분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산불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 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